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장이 온통 파랗게 질려 있죠? 중동발 리스크에 환율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다들 이제 끝났다. 이런 말을 하는 지금 같은 때 말이죠. 제 20년 경험으로 보면 오히려 진짜 기회는 바로 이럴 때 모습을 드러내곤 합니다. 자, 오늘 분석 시작하기 전에요. 법적 고지 먼저 드릴게요. 이 내용은 여러분의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 질문으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보죠. 모두가 패닉에 빠져서 주식을 막 던질 때 과연 정말 현명한 자본은 어디로 흘러 들어가고 있을까요? 오늘 저희는 그 흐름의 가장 중심에 있는 한 기업을 정말 속속들이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네, 오타가 아닙니다. 100조 원. 2026년에 단 하나의 기업이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연간 영업이익입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숫자냐고요? 지금부터 그 거대한 퍼즐을 저와 함께 하나씩 맞춰보시죠.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100조 원. 처음 들으면 이거 너무 터무니없는 숫자 아니야? 허황된 군 아니야? 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오늘 제 분석을 끝까지 따라오시면 이 숫자가 결코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는 걸, 오히려 메모리 산업의 패러다임 자체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지표라는 걸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자, 바로 이 슬라이드가 지금 시장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말이죠. 미래에셋증권 리포트의 한 구절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근의 주가 하락은 이 기업의 펀더멘털, 그러니까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가 훼손돼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그냥 시장 전체를 덮친 공포심 때문에 너도 나도 던지는 투매가 나온 것뿐이고요. 오히려 기업의 가치와 가격의 차이가 극단적으로 벌어진 그야말로 다시 오기 힘든 기회라는 거죠. 그럼 이제 좀 시야를 넓혀서 거시경제, 그러니까 매크로 환경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지금 전 세계를 뒤덮은 이 어마어마한 폭풍우가 어떻게 역설적으로 SK 하이닉스라는 이 거대한 함대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는지 그 메커니즘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하나 좋은 게 없어요. 중동 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 이것 때문에 글로벌 공급망은 막혀버렸죠. 그리고 에너지 가격은 미친 듯이 치솟고 있죠. 정말 투자자라면 누구나 몸을 사릴 수밖에 없는 최악의 환경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 표가 바로 그 역설의 핵심입니다. 하나씩 뜯어보죠. 먼저 알루미늄과 헬륨 가격 폭등, 데이터 센터 짓는데 꼭 필요한 자재들이잖아요. 이게 비싸지고 구하기 힘들어지면 빅테크들은 어떻게 할까요? 무작정 데이터 센터를 늘리는 게 아니라 이미 지어놓은 공간 안에서 최대한의 성능을 뽑아내려고 합니다. 즉, 어중간한 메모리 여러 개 쓰는 대신 가장 효율 좋은 최고급 메모리를 찾게 되죠. 자, 두 번째, 에너지 비용. 유럽은 지금 전기료가 80%씩 폭등하고 있어요. 데이터 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잖아요. 여기서 70% 이상 전기를 아껴주는 HBM4 메모리가 있다면 이건 비싸도 안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이 모든 위기가 SK 하이닉스의 최고급, 최고가 제품을 사야만 하는 이유를 만들어주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거대한 바깥 세상 이야기에서 이 기업의 심장부로, 그 핵심 기술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HBM4라는 압도적인 기술적 해자,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성벽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보죠. 모든 수요의 시작점은 바로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 루빈입니다. 지금까지 AI가 똑똑한 모델을 학습시키는 단계였다면 이제부터는 전 세계 수십억 명이 실제로 그 AI를 사용하는 추론의 시대가 열립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데이터 처리량이 필요하다는 뜻이고요. 여기서 메모리의 성능이 곧 AI의 성능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경쟁사와의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단순히 메모리를 잘 만드는 걸 넘어서 SK 하이닉스는 전략적으로 TSMC와 손을 잡았습니다. HBM의 가장 아랫단, 그러니까 베이스 다이를 세계 1위 파운드리인 TSMC에 맡겨서 GPU와의 데이터 병목 현상을 원천적으로 제거해버린 거죠. 이게 정말 신의 한 수였습니다. 반면에 삼성은 모든 걸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다가 수율 문제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이미 1월에 샘플 공급을 마친 하이닉스와 이제 상반기에야 샘플이 나올 삼성. 이 시간의 격차가 바로 시장 지배력의 격차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70%. 2026년 HBM4 시장에서 SK 하이닉스가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 점유율이죠. 이건 단순히 많이 파는 수준을 넘어서요, 시장의 가격을 사실상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독점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모든 기술적 우위의 핵심에는 MRMUF라는 독보적인 패키징 기술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제가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여러분, 그 얇은 프링그스 칩을 16장까지 쌓아 올린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조금만 잘못해도 부서지거나 휘어버리겠죠? 근데 하이닉스는 이 칩 사이사이를 특수한 물질로 완벽하게 채워서 열도 잘 빼고 휘지도 않게 만드는 기술을 완성한 겁니다. 경쟁사들이 아직도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을 때 하이닉스는 이미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기술적 해자의 실체입니다. 자, 그럼 이 막강한 기술적 해자가 어떻게 그 경이로운 100조 원이라는 숫자를 만들어내는지 지금부터 돈의 흐름을 따라서 이익 엔진을 낱낱이 한번 해보해 보겠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정말 믿기지 않는 숫자들의 향연입니다. 2025년에 이미 47조라는 엄청난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전망되는데 불과 1년 만인 2026년에 그게 2배 이상 뛰어서 100조가 됩니다. 더 무서운 건 영업이익률이에요. 54.1%. 1,000원어치 팔아서 541원을 남긴다는 건데 이건 제조업의 마진이 아니라 거의 독점적인 플랫폼 기업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가 바로 SK 하이닉스를 더 이상 과거의 잣대로 평가하면 안 되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ROE, 즉 자기 자본 이익률이 거의 40%에 육박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1,000억의 자본을 가지고 1년에 40억을 벌어들인다는 뜻입니다. 이 정도의 자본 효율성은 세계 최고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나 보여주는 수준이거든요. 이제 시장은 SK 하이닉스를 단순한 부품 제조사가 아니라 AI 생태계의 핵심 플랫폼으로 봐야만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바로 이 숨겨진 이익 엔진에 있어요. SK 하이닉스가 돈 되는 HBM 생산에 올인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일반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된 겁니다. 이걸 풍선 효과라고 하죠. 그 결과 서버용 메모리 가격은 1년 새 2배가 뛰고 낸드 가격은 60%나 폭등했습니다. 특히 과거에 계속 적자만 내던 낸드 사업부가 이제 AI 추론 서버의 필수적인 ESSD 수요가 폭발하면서 영업이익률 40%짜리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탈바꿈했습니다. HBM으로 벌고 남은 범용 제품 가격 폭등으로 또 버는 그야말로 완벽한 이익 창출 구조가 완성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니 이거 너무 좋은 얘기만 하는 거 아니야? 하는 의구심이 드실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투자는 항상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야 하죠. 지금부터는 톤을 바꿔서 우리가 반드시 주시해야 할 리스크는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현명한 투자자를 위한 전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는 리스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삼성의 역습. 물론 지금은 격차가 벌어져 있지만 삼성의 저력을 무시할 순 없죠. 만약 삼성이 극적으로 수율을 개선해서 시장에 뛰어든다면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AI 투자 동결 가능성. 지금은 빅테크들이 무조건적인 투자를 하고 있지만 만약 상상 이상의 경기 침체가 와서 이들의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긴다면 투자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정학적 블랙스완. 지금 중동 리스크는 오히려 하이닉스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지만 만약 전쟁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핵심 부품 공급망 자체가 끊겨버리는 상황이 온다면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항상 이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 필요합니다. 제 전략은 이렇습니다. 현재 가격대에서는 이미 보유하고 있다면 굳이 팔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분석한 시나리오대로 잘 가고 있으니까요. 만약 시장의 공포 심리로 주가가 의미 있는 수준까지 조정을 받는다면 그때가 바로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가격이 싸지는 첫 번째 분할 매수 기회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보다 더한 비이성적인 투매가 나와서 과도한 락폭을 보인다면 그때는 정말 망설일 필요 없이 핵심 비중을 실어야 하는 강력 매수 구간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가격대별로 시나리오를 짜놓고 기계적으로 대응해야 시장에서 오매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긴 분석의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공을 여러분께 넘겨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분석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바로 이것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이제 AI라는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어주는 유일한 열쇠를 쥔 문지기입니다. 엔비디아도 마이크로소프트도 구글도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AI 시대를 열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입니다. 오늘 분석 어떠셨나요? SK 하이닉스의 다음 행보에 대해 구독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오늘처럼 한 기업의 가장 깊은 곳까지 파고드는 분석이 필요한 종목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집단지성이 최고의 다음 주제를 만들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